벌써 43회차가 열렸네요. 뚝딱하면 3회차가 열리고 뚝딱하면 또 3회차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1경기는 산프이로와 쇼난의 경기입니다. 순위는 보시다시피 중위권의 산프이로가 8위이고 쇼난이 최하위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 결과를 보면 양팀 다 승이 없습니다. 순위 차이는 많이 나지만 산프이로가 패배가 한 번 적을 뿐이죠. 양팀 다 늪에 빠진 채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건데 이번에 최하위 쇼난을 맞아 산프이로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두 팀이 맞붙은 건 5월에 한 번 있는데 산프이로가 홈에서 1점 차로 이겼습니다. 단지 1점 차라는 게 중요하네요. 언뜻 보면 산프이로의 무난한 승리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계속 승리가 없는 산프이로의 5경기를 보면 가와사키전 0골, 요코마리전 0골, 니가타전 0골. 그나마 최근 가시마와 요코FC에는 한 골씩 넣었습니다. 쇼난이 최하위라고는 하지만 산프이로가 골을 못 넣거나 지금 분위기처럼 힘들게 한 골을 넣는다면 쇼난도 평균 득점률이 한 골은 나와주기에 무승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상대팀들이 다르지만 최하위의 쇼난은 어떤 상대도 자신들보다 위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산프이로가 상대했던 팀과 따로 비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문제는 쇼난이 세레소 오사카와 어제 8월 2일 수요일 FA컵에서 붙었다는 데 있습니다. 초반에 쇼난이 골을 넣어 역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정규시간 종료 전에 세레소 오사카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결국 연장으로 갔고 연장에서 승부가 갈리지 않아 승부차기로 승부를 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4대5로 오사카가 졌습니다. 결국 질걸 왜 종료 전에 넣어서 힘을 뺐는지. 여하튼 쇼난은 최하위 팀인데 오늘 경기를 가졌고 연장까지 갔습니다. 연장만 안 갔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텐데 산프이로보다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피곤하겠네요. 리그 5위의 세레소 오사카를 잡은 쇼난의 분위기는 참 좋을 텐데 산프이로 전에서 그 상승세를 잇기에는 또 피로도가 있고 역시 쇼난의 승리는 무리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무승부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무승부만 돼도 이변 픽이니 쇼난의 무패 가져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나고야와 니가타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도 순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니가타는 나고야에 비해 5승이 더 뒤지기는 하지만 최근에 5연전을 보면 각각 2승 1무패로 갔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4월에 있었는데 나고야가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이겼네요. 나고야는 홈에서 6승 5무라고 나오는데 물론 이번엔 홈인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축제 때문인지 도쿄에 있는 일본 국립 경기장에서 합니다. 니가타에겐 그래도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나고야 3위, 니가타 14위의 경기이지만 최근의 경기력은 큰 차이가 없어 유심히 째려봤습니다. 두 팀 모두 어제 FA컵을 가졌는데요. 니가타가 하위 리그 팀을 한 점 차로 이겼고 나고야는 맞수라고도 할 수 있는 한 계단 아래 4위팀 우라와를 3대0으로 씹어버렸습니다. 둘이 맞수이기는 하지만 어제의 배당을 보면 나고야의 홈인데도 나고야가 근소하게 역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큰 점수차로 이겼죠. 이 경기는 지켜봤는데 정말 그날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우라와의 골키퍼가 신들린 선방을 보여줌에도 3골이나 넣어버린 나고야는 닥치고 공격에 표본을 보여주었고 섬찟할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이번에 상대할 니가타 역시 같이 경기를 치렀기에 부담없이 나고야의 승리를 믿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나고야의 승 담아갑니다. 세 번째 게임은 수원삼성과 수원FC입니다. 수원FC는 최근 5경기가 1무4패로 최악입니다. 거기에 비해 수원삼성은 2승의 3무입니다. 최근에 그 2승도 1위 팀인 울산현대를 잡았으며 무승부의 규제 강원을 원정 가서 이겨버렸다는 것이죠. 딱 이 최근의 전적만 봐도 이건 상승세의 수원삼성과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수원FC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3월과 6월에 한 번씩 붙었는데 두 경기 모두 수원FC가 한 점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수원삼성은 기세를 이어가려 할 것이고 수원FC는 많이 잡아봤던 수원삼성이기에 이번에도 잡는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겠지요. 상승 기류에 올라탄 수원삼성에게 잠깐의 휴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으나 이번엔 수원FC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삼성의 승 살짝 담아봅니다. 부천과 전남의 경기네요. 부천이 승리가 한 번 더 많기는 하지만 최근 경기력은 전남이 조금 우위에 있습니다. 1승 2무 2패의 부천에 반해 전남은 2승 2무 1패라고 나오네요. 요것만 보면 전남이 조금 나아 보이는 건 분명한데 말이죠. 일단 5경기에서 두 팀 모두 무승부가 2경기씩 있습니다. 전력차가 거의 없는 팀이라는 것도 생각하면
이번 경기도 무승부를 염두에 두긴 해야 할 것 같네요. 두 팀이 올해에는 한 번 붙었는데 전반은 2대2였다가 후반에 부천이 몰아쳐서 5대2가 되어버렸네요. 5월, 저 때만 해도 부천이 나름 괜찮았었는데 말입니다. 최근 경기를 보면 전남은 경기마다 꽤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골을 넣지 못한 경기가 없으며 무승부 경기도 골을 넣었네요. 그에 반해 부천은 5경기 중 4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수비는 좋을지 몰라도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경기이니 이건 부천이 이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전남의 승과 무를 일단 초이스하고 전체적인 조합수를 보고 줄여야 한다면 전남의 승만 가져가는 걸로 해야 하겠습니다. 대구와 울산현대 경기입니다. 대구는 1승에 3무를 가지고 있네요. 무승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잘 나가던 울산은 지금도 잘 나갑니다. 울산은 최근 수원 삼성과 인천에 패하며 2패를 가지고 있는데요. 수원에 질 때만 해도 또 인천에 질 때만 해도 울산이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을 잡은 수원과 인천은 그 이후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울산이 못했다고 단정짓기보다는 수원과 인천이 더 잘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울산이 연속으로 패하긴 했으나 이후 제주 경기는 잡았으니까요. 이번에 울산은 제주, 수원, 인천보다는 위에 있는 대구를 만났습니다. 대구는 쟤네들이 잡았으면 우리도 잡는다고 덤벼들 것이고 울산은 하던 대로 자신들의 경기를 하겠지요. 두 팀은 5월과 6월에 만났는데 압도적인 스코어로 울산이 모두 이겼습니다. 대구를 보면 최근 3경기를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승패가 갈리는 경기가 좋은 것인데 무승부 경기를 3번이나 했고 그 3번은 저득점 경기였습니다. 울산도 골을 많이 넣는 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구에게는 강했던 만큼 대구가 잘하면 무승부가 날 것이고 못하면 패배하겠지요. 울산이 최근 수원과 인천에게 잡혔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수비가 약한 팀은 아닙니다. 대구가 울산의 공격을 막아내느냐 마느냐가 관건인 건데 울산의 공격력이 대구의 수비력보다는 더 높다고 보여지네요. 울산의 승 가져가겠습니다. 가시마와 삿포로의 경기입니다. 삿포로의 최근 흐름이 암울합니다. 승리가 한 번도 없네요. 가시마는 승무패가 섞여 있는 게 무난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득점과 실점을 보면 삿포로가 압도적인데 흐름을 보면 완전 꽝이네요. 골도 많이 넣고 실점도 많이 한다는 건데 두 팀의 올해 맞대결을 보겠습니다. 가시마가 원정 가서 힘겹게 1점 차로 이겼네요. 가시마가 골을 많이 넣는 팀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삿포로는 41득점이나 한 팀인데 최근 경기를 살펴보면 그만큼의 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균 한 골을 넣었네요. 즉 초반 같지 않다는 건데 그 와중에도 비셀고베와는 비겼다는 게 눈에 띄네요. 가시마는 보시는 대로 무난해 보입니다. 좀 이채로운 건 두 팀의 홈과 원정 성적을 보면 두 팀 모두 원정에서 더 잘한다는 점입니다. 신기하네요. 가시마는 원정에서 3승을 더 챙겼고 삿포로도 원정에서 1승과 3무가 더 많네요. 그럼 가시마 홈인데 삿포로가 유리한 건가요? 가시마는 도쿄를 잡은 것도 산프와 교토상가와 비긴 것도 수긍이 가는 정도고요. 삿포로는 홈에서 니가타에 진 것과 비셀고베와 비긴 게 좀 걸리네요. 비셀고베와 비겼다는 게 신경이 쓰이고 이번엔 또다시 원정의 상위팀이라 최근 경기의 승리는 없지만 무승부는 가지고 있고 두 팀 다 원정이 더 좋은 성적인데 이번엔 삿포로가 원정이고 삿포로가 최근 골을 많이 넣지를 못하고 있으니 가시마를 이길 것 같지는 않지만 무승부는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11위의 삿포로는 화요일 17위의 가시와와 FA컵을 치렀는데 한 점 차로 졌네요. 최근의 흐름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가시마의 홈승 가져가겠습니다. 1위 비셀고베와 16위 요코하마의 경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전력차가 뚜렷하게 납니다. 3승의 2무인 비셀에 비해 요코하마는 3무의 2패입니다. 하위권의 팀치고는 오전에 3무가 있다는 게 나름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을 보면 5월에 비셀이 3대0으로 지그시 밟아주었네요. 이 두 팀의 홈과 원정 성적을 따져보면 이게 정상이죠. 조금이라도 홈에서의 성적이 좋아야 하는데 앞에 두 팀은 참 이상하네요. 여하튼 비셀의 최근 경기를 보면 가와사키와 비기고 전부 이겼습니다. 특이할 건 삿포로와 비겼다는 것인데 그걸 제외하면 무난한 1위 팀의 모습입니다. 요코FC를 보면 홈에서는 2번의 경기를 치렀는데 홈 경기는 지지 않았네요. 간바 오사카와 비기고 4위 우라와하고도 0대0 경기를 했습니다. 5월의 경기처럼 비셀이 3대0이나 적어도 평균 득점률 2대0으로 이기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건 누구나 쉽게 비셀의 승리를 점칠 것입니다. 하지만 비셀이 삿포로와 비긴 것도 사실이고 요코가 4위 우라와를 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위팀이지만 홈에서의 성적은 나무랄 수 없는 요코FC인데 삿포로와 비긴 비셀, 우라와와 대등하게 싸운 요코FC.
그날의 모습이 우연히 이번 경기에 재현된다면 무승부의 이변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비셀승이 부러지면 이번 회차에 큰 이변이 될 텐데 말입니다. 이변을 노려볼 요소는 오늘 비셀고베도 FA컵을 치렀다는 겁니다. 하위팀과 붙어 대승을 했습니다. 요코FC는 경기가 없었죠. 이게 아주 작게라도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코FC 패배를 기본으로 이변 무승부 픽은 일단 뒷주머니에 살짝 넣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상위팀들의 경기입니다. 요코하마의 득점력은 우라와를 압도하네요. 44득점에 24실점이라니 우라와도 나쁘지 않습니다. 득점은 그에 못 미쳐도 실점은 요코하마보다 적으니까요. 두 팀이 붙은 날을 보겠습니다. 2월에 요코마리가 홈에서 2대0으로 이긴 전력이 있네요. 우라와는 통계가 보여주듯 최근 경기에서 실점률이 적고 요코마리 역시 통계가 보여주듯 득점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라와는 실점률이 낮고 요코마리는 득점률이 높고 이 경기를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말해야 하는 건가요? 우라와는 홈에서 한 번 졌고 요코마리는 원정 가서 한 번 이겼네요. 요코마리의 공격력을 높게 쳐주느냐, 홈인 우라와의 방어력을 높게 쳐주느냐인데 두 팀의 패배는 똑같이 4패입니다. 여태 본 것처럼 공격력이 좋은 요코가 3승이 앞서고 수비력이 좋은 우라와는 요코보다 무승부가 3번 많습니다. 난감한 경기인데 우라와의 무승부 아니면 패배인데 동전을 던져보고 싶은데 옆에 동전이 없네요. 하지만 우라와는 화요일 마수 나고야의 3대0으로 깨졌습니다. 솔직히 로테이션 여부는 모르겠지만 실점이 적은 팀인데도 3점 차로 깨졌습니다. 이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데미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위와 4위의 싸움이지만 한 경기 더 치르고 그 결과가 나고야의 3대0 패했다는 걸 생각해서 요코마리의 승리로 가져가겠습니다. 9경기 가와사키 대 간바오사카 경기입니다. 승리는 2승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 2승의 격차가 6개 단위네요. 7위 가와사키의 오전을 보면 수긍이 가기도 하는데 13위 간바오사카는 뭡니까? 최근 오전이 4승의 일무라니 손오공의 근두운에 올라탄 모양새네요. 두 팀의 득점을 보면 똑같이 27골입니다. 하지만 실점은 간바오사카가 더 많죠. 최근의 상승세를 보면 수비력을 확실하게 강화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을 보겠습니다. 4월에 한 번 붙었는데 간바가 홈에서 2대0으로 잡았네요. 5경기를 보면 최근에 실점률이 확실히 좋아졌고 올해 맞전적도 좋고 거기에 가와사키도 오늘 FA컵을 치렀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간바오사카가 유리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가와사키의 패 가져가겠습니다. 10경기는 교토상가와 가시와 경기입니다. 가시와는 21전에 2승밖에 못했네요. 그나마 무승부가 좀 있기는 하고요. 최근에 결과가 확 비교가 되네요. 교토상가는 3승을 챙겼는데 가시와는 3패를 했네요. 맞붙은 경기 보겠습니다. 4월에 교토상가와 홈에서 무승부 경기를 했었네요. 하지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3패를 기록한 가시와가 변화를 하려면 징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제 FA컵에서 11위 사포로를 1점 차로 잡기는 했습니다. 이걸 징조라고 보기에는 FA컵의 특수성도 생각해야 하고요. 어떻게 봐도 교토상가가 유리하네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르죠. 교토상가의 승리를 기본으로 아무도 모르게 안주머니에 무승부 픽을 살짝 넣어 놓기는 하겠습니다. 절대 부러질 수 없는 경기가 부러지는 일도 있으니까요. 이번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와 FC 도쿄의 경기입니다. 4승을 더 챙긴 세레소 오사카가 5위에 있네요. 7개 단위 차이나 납니다. 득점과 실점을 보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저 정도의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없고요. 최근 흐름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맞붙은 경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레소 오사카가 4월에 원정에서 토쿄를 잡았습니다. 최근 5경기를 살펴보면 세레소 오사카는 상위팀답게 6월에 비셀고베를 잡고 직전 경기에선 4위의 우라와를 2대0으로 깔끔하게 잡아버렸네요. FC 도쿄는 오사카가 잡은 우라와와 7월에 0대0 무승부 경기를 했고 6월에는 나고야까지 잡아버렸네요. 나고야를 잡은 게 이례적인데 그땐 홈경기였습니다. 도쿄의 원정 성적을 살펴보면 1승에 3무. 홈 경기가 압도적으로 좋다는 건데 원정 1승 4무승부에 7월 우라와와 비겼다는 거죠. 즉 원정이 불리하나 아주 잘하면 상위팀과 무승부는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레소 오사카의 홈승에 무승부 픽을 남몰래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일단 챙겨놓겠습니다. 두 팀 모두 오늘 FA컵을 가졌기에 피로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오사카는 최하위 쇼난과 연장의 승부차기까지 가서 패했고 FC 도쿄는 하위 리그 팀에 2대0으로 졌네요. 정신적인 피로도는 같아도 육체 피로는 연장에
승부차기까지 간 오사카가 더할 것 같습니다. 사간도스와 후쿠오카 보겠습니다. 얘네는 20일 전에 8승 5무 8패, 전적이 똑같네요. 최근 5경기는 후쿠오카가 연승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맞대결 보겠습니다. 전적도 똑같은데 5월에 0대0 무승부 경기를 했었고요. 두 팀 다 3개의 경기를 보면 모두 한 점 차로 결과가 나왔네요. 3번 이긴 후쿠오카도 한 점 차 승부고 1승에 2무를 기록하고 있는 사간도스도 한 점 차 승부로 났네요. 두 팀의 6경기 모두 골이 났으니 1대1 무승부나 양방으로 한 점 차 승부도 날 것 같고, 사간도스는 홈과 원정 성적이 비슷한데 후쿠오카는 홈 성적이 더 좋게 나오지만 최근에 2번 원정에선 승리를 챙겼습니다. 맛으로 보여지고 5월에 승부를 내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무승부 경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후쿠오카는 수요일에 2부 리그 도치기 SC와 FA컵을 치렀는데 정규 시간에 2대2로 승부를 보지 못해 연장까지 가서야 4대2로 이겼습니다. 사간도스의 승무 챙겨놓겠습니다. 13경기는 전북현대와 인천유나의 경기입니다. 인천이 3연승을 질주 중이고 전북도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점과 실점에서도 큰 차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맞대결 보겠습니다. 4월에는 전북이 홈에서 인천을 잡고 5월 인천의 홈에서는 승부를 내지 못했네요. 전북은 홈에서 강한데 인천은 압도적으로 원정 성적이 좋네요. 홈이 좋은 전북으로 원정이 좋은 인천이 찾아왔습니다. 전북은 살펴볼 필요가 없고 인천을 보면 울산현대를 원정 가서 잡은 후에 대전도 잡고 FC 서울도 원정 가서 잡았습니다. 전북도 잡을 수 있을까요? 울산, 대전, 서울을 잡았으니 전북도 만만해 보일 것인데 전북이 또 만만한 팀이 아닌지라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일단 전북의 무패로 챙겨놓겠습니다. 마지막 14경기입니다. 제주가 참 암울하네요. 1무에 4패라니. 강원이야 뭐 3무에 2패인데 이게 제 모습이네요. 맞대결 보겠습니다. 4월에는 제주가 한 점 차로 승리했고 6월엔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강원은 압도적으로 무승부가 많은 팀인데 5번 경기에 4패를 한 제주라면 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제주가 조금 더 강한 팀과 붙었었고 이번엔 홈이니만큼 승리를 챙겼으면 좋겠는데 강원도 급한 팀이라 힘든 경기가 되겠습니다. 무승부를 원픽으로 챙겨놓겠습니다. 이상으로 14경기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픽은 설명했던 모든 픽입니다. 좀 많네요. 할 수 없이 3개의 경기에서 줄여보겠습니다. 4경기 전남 무승부 삭제, 10경기 교토 무승부 삭제, 13경기 전북 무승부 삭제. 이렇게 3개를 지우고 나니 평균 조합수가 나왔네요. 이 중 20% 아래의 픽이 4개가 포함되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번 조합도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종종 부러지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부러지고는 하는데 이번 회차는 어느 놈이 부러질까요? 2경기 나고야의 승, 5경기 대구FC의 패배, 9경기 가와사키의 패배, 요 3놈이 부러지지 않으면 소소한 이변이 나와도 2월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43회차를 살펴봤습니다. 좋은 선택들 하셔서 뜻하시는 바 이루시기 바랍니다.